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태학이 미주은입니다. 주말이 또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말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텔레비전을 많이 봤었잖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토요일이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다는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특히 이제 오락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우리가 시간을 소요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미중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방문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한 컨텐츠가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기업 분석 끝판왕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좀 아껴주시는 코너라서 조금 만드는 데 힘은 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번 주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준을 통해서 미국 기업 분석 끝판왕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이유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물론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기업들을 발굴해서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주식 투자에 활용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풍요로운 은퇴를 설계한다. 하지만 이 밖에도요. 우리가 미국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돈이 앞서 나가는데 이 돈의 냄새를 잘 맡는 것들이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혁신적인 기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이해한다는 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세대와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화시킨다. 이렇게 좀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주말에 미주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일요일 날 제가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핀테크 기업 9개를 모셔다 놓고 그중에서 가장 좀 전망이 좋아 보이는 주식 3개를 제가 마음대로 선정을 했었는데요. 그때 3위는 소파이 그리고 2위가 업스타트, 1위를 코인베이스가 차지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종목은요. 그중에서도 2위를 차지한 업스타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매달 초에 저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7월 달에 제가 2가지 종목을 추가로 매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업스타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 방송 역시도 굉장히 편파적인 방송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요. 저는 굉장히 낙관론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세상이 잘 안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러한 바탕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정도 좀 비평적인 그런 시각을 추가해서 해석을 해보시면 조금 더 알차게 컨텐츠를 즐기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월 14일 토요일 방송 제목은요. 미국 기업 분석 끝판왕 인공지능형 핀테크 업스타트입니다. 미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업스타트를 아시나요? 업스타트라는 기업은요.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아마도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이 기업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기업이고 이 기업이 최근에 성장세가 굉장히 좋은데 그 이유는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업스타트의 투자 매력과 리스트를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경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업스타트의 예상 주가를 구해볼 텐데 평소에는 제가 보통 2025년이나 2026년을 기준으로 예상 주가를 산정하는데요. 업스타트는 아직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많은 전문가들이 다루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상 주가를 2023년까지만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미주은의 구독을 신청해 주시는 새로운 패밀리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환영의 말씀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첫 번째 순서로 바로 넘어갑니다. 업스타트를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봤고요. 자, 과연 업스타트는 어떤 기업이고 이 기업이 추구하는 그런 미션은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내용의 대부분은요. 그들이 발표한 2분기 어닝 보고서, 굉장히 따끈따끈한 정보죠. 이 정보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업스타트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미션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기업의 미션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이 기업이 향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전략을 짜서 나아갈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션이 뭐냐면 실제 리스크에 근거해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도와준다. 어떻게 보면 조금 몸이 건조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의미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인간적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그 대출 서비스는 신용 등급 위주로 보통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용 등급이 페어하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당성이 좀 떨어진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실 그 대출 서비스가 간절히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뭐 교육을 받고 싶은데 돈이 지금 당장 없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좀 개척하고 싶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다라든지 직장을 옮기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새로운 집을 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삶의 면에 있어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출 서비스가 단지 신용 등급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 업스타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업스타트가 등장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인의 80%는요, 단 한 번도 신용 의무를 불이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체 인구의 48%만 1등급 혹은 2등급을 받고 있거든요. 따라서 2등급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페어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요, 업스타트의 신용 모델을 이용하면 승인율이 무려 2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동시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채무 불이행은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업스타트라는 기업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업스타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업스타트는 소비자와 은행 파트너들을 연결시켜주는 인공지능 플랫폼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의 키워드가 나오죠. 하나는 인공지능, 두 번째는 플랫폼.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기억해 둬야 될 것 같고요. 71%의 대출 신청이 인간의 개입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석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빠른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전체 매출의 97%는 은행에서 받는 수수료라고 합니다. 따라서 업스타트는 대출업자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에 따른 리스크가 전혀 없는 굉장히 좀 안전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미 흑자 기업입니다. 이미 4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역시 투자의 매력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신용 등급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의 신용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페어하지 않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대출 상환을 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직장의 이력이라든지 신용 내역, 교육 수준, 지출 내역,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신청 과정에서 어떠한 트랜잭션을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대출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업스타트라는 기업을 숫자 3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0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 1000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신용 등급 외에도요. 한 1000가지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줄 때 평가 항목이 한 1000가지나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요. 대출 신청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그 얼마 되지 않은 질문 조항을 가지고 한 1000가지 부분에서 한 사람의 그 신용 상환 여부를 측정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죠. 좀 들어봤더니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질문과 질문 사이에 얼마나 빠르게 대답을 하는가 그리고 주어진 질문에 얼마나 자세하게 기술을 하는가 뭐 이런 부분까지 다 따져서 1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요. 12.2 밀리언이 나오는데 이미 1220만 건의 대출 상환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대출이 나가면 좋죠. 그런데 이제 이들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대출을 줬을 때 다 상환이 돼야 되는데 이 상환율이 굉장히 높다. 이것이 업스타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장점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보시면요. 10.8 빌리언이 나옵니다. 2012년에 이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요. 지금까지 무려 108억 달러의 대출을 승인해 줬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이미 거래가 됐다. 자, 이러한 숫자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과연 업스타트를 이용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뭔가 좋은 점이 있으니까 업스타트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대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5분 내에 이자율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굉장히 빠르게 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71%의 대출 신청은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바로 승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하죠. 우리가 이제 대출 서비스를 할 때 조금 좀 꺼려지는 부분이 뭐냐면 뭐 심사받는 기분이 나잖아요. 테스트를 받는 기분. 어떤 사람이 나를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과 인터랙션을 하면서 71% 정도는 바로바로 승인이 난다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은 뭐냐면 99%의 경우에는요,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단 하루 만에 대출금이 입금된다. 따라서 굉장히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업스타트다. 이런 부분은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어필이 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더 있는데요. 일단 전통적인 대출 업체보다요, 한 10% 정도는 이자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자가 몇 %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자, 두 번째를 보시면 단 몇 분 만에 쉽고 명확한 대출 이자 확인이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분 내에 내 이자율이 얼마나 될지 인공지능이 계산을 해서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 커다란 강점이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추가의 비용이 없이요, 언제나 선납이나 청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획은 한 1년 만에 갚은 거였다, 한 5년 만에 갚는 것이 계획이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사이에 자금의 여유가 생겨서 미리 갚아도 거기에 따른 페널티를 낼 필요가 없다. 이 부분도 굉장히 커다란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그러면 이런 소비자 입장이 아니고 은행 고객사, 그러니까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고객, 소비자와 은행을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진정한 고객은 사실 은행입니다. 자, 그러면 은행들이 업스타트를 통해서 대출을 해줘야 이 업스타트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돌아갈 텐데, 그러면 과연 은행들은 왜 업스타트랑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75%입니다. 승인율이 만약에 같다면요, 업스타트의 채무 불이행률은 약 75% 정도 다른 업체에 비해서 낮다고 합니다. 따라서 업스타트의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대로 만약에 대출을 해주게 되면 채무 불이행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장점을 은행 고객사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두 번째로 만약에 채무 불이행률이 같은 조건이라면 업스타트의 대출 승인율은요, 약 173% 높다고 합니다. 이 부분 역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같은 채무 불이익률이라 하는 것은 리스크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똑같은 상황에서는 무려 대출을 173% 정도 더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폭으로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부분 역시도 은행 고객사들이 업스타트를 선택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업스타트는 대부분의 업무가 지금 인공지능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데이터가 증가하면 점점 기능이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75%, 173%라는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수치가 향후에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 더 향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업스타트의 미래는 우리가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요, 은행의 고객사들이 업스타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조금 더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채무 불이행률이 75% 정도 더 낮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써 있는 숫자가 지금 5배라고 써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보통은 이제 신용 등급만을 가지고 대출 심사를 하잖아요. 그러한 업체들보다 지금 상환 예측을 굉장히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신용 등급 말고도 데이터 포인트가 한 10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채무자가 상환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얼마나 빨리 하고 그 연기가 없을 것인가, 이러한 거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5배나 그 정확도가 더 높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 숫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NPS 스코어가 지금 81이 나와 있습니다. NPS 스코어가 뭔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넷 프로모터 스코어거든요. NPS 스코어는요, 전반적으로 커스터머, 고객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그런 지수입니다. 한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NPS를 측정하는데요. 이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께서 지금 사용하신 이 서비스를 아니면 제품을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한테 추천할 의사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커스터머가 선택을 하잖아요. 점수가 0점부터 10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0점에서 6점까지 주면요, 굉장히 불만족이라고 여기는 거고 7점하고 8점은요, 보통이라고 보고 9점, 10점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9점이나 10점을 커스터머가 줬다면 이 사람들은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기 때문에 친구나 친척한테 아니면 가족한테 이 서비스를 추천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고요. 0점에서 6점이면 오히려 안 좋은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81점이 나와 있잖아요. NPS 스코어가. 이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명한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업스타트의 서비스를 이용하셨는데 업스타트를 여러분들의 친구나 아니면 가족한테 추천할 의사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0점 만점에 9점, 10점을 준 사람이 예를 들어서 90명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0점에서 6점까지 준 사람이 9명이라고 치면 다 해서 90 마이너스 9가 되면 81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NPS입니다. 따라서 81점이라는 NPS 스코어는요, 정말 엄청나게 높은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기업, 그리고 나이키 같은 기업이요, 60점을 넘어가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 중에서 가장 좋은 NPS 스코어를 받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보통 평가를 해주거든요. 따라서 82점이라는 스코어를 보면 업스타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수치는요, 지금 탑티어 뱅크의 30점보다 훨씬 더 높은 숫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중에 우리가 잘 이용하고 있는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NPS 스코어가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30 정도의 그 게스트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은행에 비해서 굉장히 소비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 업스타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은행 고객사한테 안겨주는 것이 업스타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은행들이 자기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출 서비스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면 그러한 혜택은 조금 반감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좋은 것은 뭐냐면 업스타트를 이용하더라도요, 은행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대출 심사 기준 같은 세팅을요, 은행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 이자율 있잖아요. 이자율 역시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절이 가능하다. 따라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인공지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출 사기 같은 것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혜택도 업스타트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같이 일하고 있는 은행 파트너한테 제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업스타트는 아직까지 엄청나게 많은 고객 은행사를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2020년 전체 매출의 63%는요 단 하나의 뱅크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은행의 이름은 크로스 리버 뱅크고요. 따라서 이 크로스 리버 뱅크에 너무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 의존도가 조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1분기 매출의 56% 정도가 지금 크로스 리버 뱅크에서 기여가 됐다. 향후에 이 기여도가 조금씩은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다. 매출의 다각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업스타트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투자의 매력 그리고 리스트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업스타트의 투자 매력 첫 번째 부분은요, 바로 대출의 대부분 프로세스가 이미 자동화가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전체 대출 신청 건수 중에서 이미 71%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처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처리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개입이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인공지능이 심사 기준을 통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 기준이 되겠죠. 왜냐하면 1000가지 이상을 바라보니까요. 자, 그렇게 심사를 함으로써 신용 사기 비율이 0.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추가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71%라는 인공지능의 처리 퍼센티지는요, 처음부터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 29%, 35% 정도
정도만 전체 대출 중에서 인공지능이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리고 머신러닝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조금씩 더 똑똑해진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71%라는 수치는요, 앞으로 계속해서 더 향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향후에 이게 80%, 90%, 100%까지 대출의 자동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업스타트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 업무가 다 자동화가 되게 되면 굉장히 비용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것이 업스타트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투자 매력입니다. 업스타트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투자 매력은요, 미친 성장률입니다. 자, 여러분이나 저나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뭐 한 해에 100%씩 성장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업스타트가 보여주는 성장 추세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 2분기 실적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대출 승인 건수는요, 28만 7천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8만 7천 건은 어느 정도의 숫자냐면 전년 대비해서 무려 24배가 증가했습니다. 24%가 아니고요, 24배입니다. 자, 그리고 전분기랑 비교를 했을 때 3개월 전하고 비교를 하면요, 무려 110% 정도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승인 건수만 늘은 것이 아니고요, 거래 금액 역시도 마찬가지로 늘어났는데 2분기 3개월 동안 지금 거래된 금액이 28억 달러입니다. 따라서 28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승인이 돼서 대출이 완료가 됐다는 거죠. 자, 이 수치는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17배 정도가 증가한 수치고요,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도 62%나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분기에 이렇게 62% 정도 상승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성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굉장히 반가운 숫자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22% 그리고 24%라고 써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컨버전 레이트입니다. 컨버전 레이트라는 것은요, 사이트에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가를 퍼센티지로 나타나 주는 건데요. 무려 20% 넘는 사람들이 지금 컨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치는요, 예전에는 11%, 14% 그리고 10% 이하로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따라서 상당히 많은 방문자들이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업스타트의 투자 매력은요, 바로 시장의 잠재력입니다. 아무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혁신적이고 또 성장세가 좋더라도요, 만약에 기업이 참가하고 있는 시장의 그 규모가 제한적이라면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업스타트가 진출해 있는 시장은요, 굉장히 규모가 크다. 따라서 시장의 잠재력이 굉장히 무한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업스타트의 시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부분은 퍼스널 론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개인 신용 대출 시장이라고 보는 건데 미국의 개인 신용 대출 시장의 규모는요, 무려 84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무담보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오토론이라고 써 있잖아요. 자동차 담보 대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지금 T가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조가 등장을 하는 거죠. 미국의 소비자 신용 시장 규모인데 무려 4.2조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에는 이제 모기지라든지 신용카드가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중에서요, 최근 들어서 업스타트가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는 시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오토론, 자동차 담보 대출 시장입니다. 자, 이 시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업스타트는요, 사실 오토론 시장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 9월이 나와 있는데, 즉 11개월 전이죠. 1년도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11개월 전에요, 업스타트는 자동차 담보 대출 오토론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21년 3월 달에요, 신의 한수가 등장을 합니다. 신의 한수가 뭐냐면 프로딕이라는 기업을 인수한 건데요. 이 프로딕이라는 기업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 리테일을 하는 플랫폼이다. 그 얘기는 이제 자동차를 판매하는 이커머스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프로딕의 인수가 왜 신의 한수였냐면요, 그 다음 분기 2021년 2분기의 실적을 보시면 자동차 대출 금액이 10억 달러를 초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0억 달러가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요, 업스타트가 지금 대출해주고 있는 총 거래 금액의 35.7%를
차지하게 됩니다. 인수하자마자 전체 대출 금액의 35%를 넘어간다는 거죠. 엄청난 실적을 지금 올리고 있는 부분이 오토론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2분기 중에요. 지금 33개 정도에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자동차 대출을 47개 주로 넓혀 나갔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미국 인구의 95% 이상을 그 업스타트의 오토론이 커버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함께 일하고 있는 자동차 대리점 파트너 수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비해서 1분기랑 비교했을 때 무려 24%나 증가를 했고요. 전년 대비하면 100%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디기를 인수함으로써 많은 자동차 대리점과도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5개의 새로운 은행과 추가적으로 자동차 담보 대출 계약권을 체결했다. 따라서 많은 은행들도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따라서 이 프로딕이라는 기업을 인수한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업스타트는요, 단 5개월 전에,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에요, 이렇게 기업의 운명을 바꿀 만한 프로딕이라는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전혀 다른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자, 매출과 수익의 성장률을 보실 텐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숫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단 매출을 보시면 매출이 2021년 2분기에 194밀리언 정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를요, 불과 3개월 전과 비교를 해보면, 1분기랑 비교를 해보면요, 60%나 향상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작년하고 비교하면요 1000% 성장입니다. 굉장하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인컴 프롬 오퍼레이션 영업이익을 보시면 지금 36.3밀리언을 만들어냈는데 이 수치는 1분기랑 비교했을 때 133% 향상한 수치다. 자, 그리고 작년을 보시면 지금 NA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1년 전만 해도 업스타트라는 기업은 아직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 마지막으로 순이익을 보시면 순이익 역시 굉장했습니다. 37.3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전분기랑 비교를 했을 때 무려 269% 성장을 했고요. 당연히 작년에는 마이너스를 보인 기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업스타트는요, 프로딕이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지금 성장률이 1000% 정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굉장한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업스타트의 순이익 마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2020년 3분기부터 지금까지 4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는 1%밖에 순이익이 발생되지 못하는 시기도 있었고 2021년 1분기에도 8%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프로딕이랑 함께 일을 하면서 갑자기 19%까지 순이익률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S&P 500의 평균 순이익률이 지금 10%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요, 19%라는 마진은 굉장히 높은 수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이익률이 갑자기 올라간 원동력은 당연히 지금 매출의 기하급적인 성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비용을 감소하면서 늘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적자를 기록하던 기업이요, 갑자기 흑자로 전환하는 시기가 사실 굉장히 좋은 투자의 적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가요, 작년에 테슬라 그리고 스퀘어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쇼피파이도 마찬가지였고요. 따라서 지금이 업스타트라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업스타트의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을 연구 개발 비용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전년 대비해서요, 연구 개발 비용은 약 4.1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수치를요, 전체 레비뉴, 매출하고 비교를 해봐도 숫자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16.2%, 전체 매출에서 16.2%를 지금 미래를 위해서 연구 개발에 쏟아붓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도 우리가 업스타트라는 기업의 미래에 승부를 걸어볼 만한 굉장히 중요한 수치로 발견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업스타트라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요, 우리가 발란시트를 엿보면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총 자산 중에 부채의 비율을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0.21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요, 21%, 즉 전체 자산 중에서 21%만 부채란 얘기고요. 나머지 79%는 나의 자기 자본이다. 굉장히 건강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굉장히 고무적인 면이 하나 더 발견이 되는데,
현금의 규모가 지금 506287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현금이 부채보다도 오히려 2.7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유동성 자산이 넘쳐난다는 거죠. 따라서 방금 전에 3월 달에 프로디기를 인수합병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지금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만약에 좋은 기회가 있다면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시킬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신 것처럼 업스타트라는 기업은요, 상당히 많은 투자 매력을 가지고 있는 투자 매력 덩어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투자 리스크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업스타트에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리스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크레딧 카르마입니다. 크레딧 카르마는요, 어떠한 웹사이트냐면 여러 가지 이제 대출 서비스가 있는데 이 대출 서비스를 비교해주는 이러한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크레딧 카르마의 의존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2020년 전체 트래픽의 52%는 크레딧 카르마를 타고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크레딧 카르마를 한번 가봤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이 크레딧 카르마의 웹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론이라고 써 있잖아요. 퍼스널 론이라든지 홈론, 모기지죠. 그리고 이제 오토론, 자동차 담보 대출까지 다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퍼스널 론으로 들어가 보면요. 여기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대출 상품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지금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이 프로스퍼라는 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자율이 가장 낮은 순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프로스퍼 서비스가 두 개가 보이고요. 그 밑에 이제 랜딩 포인트라는 게 보이고, 그리고 나서 한 6, 7번째 지금 업스타트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대출 업체와 함께 보여주는 이런 웹사이트에서 크레딧 카르마에서 굉장히 많은 그 트래픽이 발생을 했다. 여기를 타고 들어오는 그런 고객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존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 하나의 지금 단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52%는 굉장히 큰 부분이죠. 따라서 크레딧 카르마에 대한 이 의존율을 얼마나 줄일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이 하나의 투자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투자 리스크는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크로스 리버 뱅크, 요 하나의 그 고객에 굉장히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 2020년 전체 매출의 63%를 지금 크로스 리버 뱅크에서 받아내고 있잖아요.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은행과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건강한 지금 다각화를 구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 임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업스타트에 투자함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마지막 투자 리스크는요, 대형 은행들의 인공지능 대출 진출 여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아직까지 그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대형 은행들은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는 충분한 자본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업스타트가 구축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의 기술적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 부분은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들 말고는.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서에서는요, 앞에서 예고 드린 것처럼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업스타트라는 기업이 달성할 수 있는 예상 주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계산해 보고자 합니다. 자, 미주은이 가지고 있는 예상 주가 산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어닝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가치주, 그리고 우량주 같은 경우는요, 어닝 퍼 시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를 사용합니다. 반면 어닝이 아예 발생하지 않거나 아니면 굉장히 불안정한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성장주 모델을 이용해서요, 레비뉴 퍼 시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를 이용을 하고요. 그런데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요, 지난 4분기 동안 계속해서 흑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어닝이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의 성장률이 너무나 좀 가속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막 몇십 배씩 올라가잖아요. 퍼센티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예상 주가를 산정하면 예상 주가가 너무 뻥튀기 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성장주 모델을 이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게 되면요, 2023년 업스타트의 예상 주가의 산정 공식은 레비뉴 퍼 시어 2023년 예상치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 2023년이 됐을 때 투자자가 기꺼이 감당하고 싶은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예상치를 곱해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일단 우리가 레비뉴 퍼 시어 2023년 예상치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2023년에 RPS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매출의 예상치가 필요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시킹 알파에 가서요 평균치를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레비뉴 평균치가 730밀리언이 2021년 말에 나와 있고, 하이 즉 가장 좋게 평가한 전문가의 예상치는 757밀리언이 나와 있잖아요. 이번에 어닝 발표를 하면서 업스타트는요 2021년 연말이 되면 매출의 규모가 250일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중간치보다는 지금 하이엔드에 나와 있는 예상치가 조금 더 가까운 수치가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수치를 대입하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쉐어로 나눠줘야 되니까 지금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를 살펴보니까 76.9밀리언 정도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발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두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레비뉴 퍼 쉐어 2023년 예상치를 계산해 보니까요 17.56달러가 나옵니다. 다음에는 이제 PS 레이시오 2023년 프리미엄을 우리가 산정을 해 봐야겠죠. 자, PS 레이시오라는 것은 세일의 규모에 비해서, 그러니까 2023년이 됐을 때 과연 매출의 규모에 비해서 프리미엄 즉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산정을 해 보는 건데요. 이 수치를 산정할 때는 보통 과거의 모습을 참고를 합니다. 보통 중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죠. 일단 문제는요, 지금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거의 수치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점이 좀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벤치마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PS 레이시오가 13.79인데 포워드라고 써있죠. 왜냐하면 소파이는 아직 상장한 지 12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PS 레이시오는 나오지 않아 있어서요. 지금 향후 1년 동안 보여줄 수 있는 PS 레이시오를 가져와 봤고요. 랜딩 클럽이라고 굉장히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랜딩 클럽 같은 경우는 PS 레이시오가 6.63입니다. 다음에는 파이버를 가져와 봤는데요. 파이버 같은 경우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참고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23.25라는 굉장히 높은 PS 레이시오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반면에 레모네이드는 너무나 높이 올라가 있죠. 54.7이라는 굉장히 높은 PS 레이시오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참고하면서요,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제가 나름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RPS 같은 경우는 2023년이 됐을 때 이 17.56으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프리미엄만 세 가지 다른 수치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현재 수준의 프리미엄을 유지한다면, 그 얘기는 14.57이라는 프리미엄을 우리가 2년 후죠. 2년 후에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요, 예상 주가가 255.85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가 203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 26%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로 역대 평균 수준, 즉 8.39까지 프리미엄이 떨어진다면 어느 정도의 예상 주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보니까 147.33으로 떨어져서요, 현재 주가에 비해서 무려 27.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마지막은요, 파이버입니다. 파이버라는 주식도 굉장히 성장세가 좋은 그런 주식이죠. 따라서 23.25배라는 굉장히 높은 PS 레이시오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업스타트가 보여주고 있는 성장 추세를 만약에 지속할 수 있다면 이 정도까지는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서 한번 산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무려 420.39까지 주식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현재 주가에 비해서도요 무려 100% 넘는 상승을 우리가 2년 동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아마도 파이버 수준의 프리미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출의 증가세를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드디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네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가장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스타트의 주가는요, 지난 일주일 동안 5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RSI 지수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지금 무려 83.48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을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만약에 RSI 지수가요 70 이상으로 조성이 되면 조만간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70 이상은 오버보트 됐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만간 조정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조금 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 매수를 해야겠다, 이러한 계획을 우리가 세워볼 수가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세 번째 메시지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크레딧 카르마 그리고 크로스 리버 뱅크에 대한 의존율이 너무나 높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크레딧 카르마 같은 경우는요. 전체 트래픽의 50% 이상을 지금 크레딧 카르마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소비자들이. 이 부분을 조금 줄여 나가야겠다.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자, 두 번째로 크로스 리버가 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대형 고객이잖아요. 따라서 고객의 숫자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면서 크로스뱅크와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성장 지속 여부입니다. 아무래도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요. 성장이 너무나 가속화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성장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어닝 결과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찰을 하면서 투자의 전략을 수정해 나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방송 예고드립니다. 내일은요,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설문을 하나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주식 분석 끝판왕을 진행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결과가 나왔거든요. 전기차 관련 기업에 대한 주식 분석 끝판왕을 원하시는 분이 27%, 빵을 원하시는 분이 지금 33%고요. 플랫폼 기업이 22%, 데이터 관련 기업이 11%,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스 기업에 대한 주식 분석 끝판왕을 원하신 분들이 7%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제가 준비할 내용은요. 빵 기업을 가지고 즉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러한 종목들 거기에 제가 엔비디아까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7개의 기업을 가지고요. 내일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까 합니다. 내일 방송도요.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